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 서울 지역 전통 사찰에서 매해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전통 종이로 제작되는 불교 지화 장엄, 봉축 장엄 등의 제작 기능이 이르면 내년 7월쯤 서울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세계 종교의 핵심 메시지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 종교 문해력 총서가 모두 5권으로 발간됐습니다. 올해 신년 특별 행사로 인기를 끌었던 경기도 양주 석굴암주지 도일스님의 108 청룡전이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획전으로 우리 곁을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 4.10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핵심 지역인 서울 영등포 갑 선거구에서 뛰는 후보들은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조선시대 승병장이자 임진왜란의 영웅 삼형대사를 다룬 장편 역사소설을 펴낸 이상훈 작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 서울 지역 전통 사찰에서 매해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전통 종이로 제작되는 봉축 장엄 등의 제작 기능, 불교 지화 장엄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올해 처음 종이꽃으로 제작되는 불교 지화 장엄 등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문화재 보유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는 오는 5월 27일부터 60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6월 4일까지 신청 마감하며 이후 서류와 자격심사, 활동 내역과 기량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지정 예고와 최종 심의를 마무리하면 서울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최종 인정 고시는 내년 7월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세계 종교의 핵심 메시지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풀어낸 책이 5권으로 출간됐습니다. 다양성이 충돌하는 시대, 종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공감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교 문해력 총서를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많은 세월 인류 문명사에서 삶의 나침반이자 희망의 등불이었던 종교. 하지만 신이나 절대자를 향한 믿음의 설 자리는 합리적 이성이란 이름이 갈수록 높아지는 벽 앞에서 급격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종교화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일까? 종교적 가르침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종교 문해력 총서가 발간됐습니다. 종교 문해력이란 이성적 이해의 측면에서 종교를 재해석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올바른 종교의 선택과 신행의 지향점을 일러줍니다. 이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식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고통의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한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묻고 싶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의 예수 찾기, 우리 시대 예수 찾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책은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 등 총 5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종교학을 비롯해 붓다, 예수, 무함마드, 소태산 등 종교 창시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그들이 고민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냈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무함마드로부터 시작한 이슬람에 대한 책이 됐고요. 최대한 무슬림들이 이해하려는 방향에서 썼고 소개를 했지만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맞이할 때 종교인들도 새롭게 자신의 종교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새로운 영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자. 특히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붓다가 마주했던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을 탐색하는 추적기입니다. 붓다가 무슨 고민을 했고 당시 사상가들과 달리 어떤 발상의 전환으로 해답을 찾았는지 탐색하면서 붓다의 고민과 해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붓다의 혁신은 무엇이었고 그 혁신이 왜 성공적이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불교라는 전통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혁신의 한계 때문에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졌고 그 혁신 다종교 사회 속에서 종교 간 갈등이 만연해지고 있는 요즘, 종교 문해력 총선은 종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전해주면서 다름과 공감하는 삶의 방향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양주 석굴암주지 도일스님이 올해 신년 특별 행사로 마련해 큰 인기를 끌었던 108 청룡전이 부처님 오신 날 특별기획전으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았습니다.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인 이번 앙코르 전시회에서는 일필휘지로 그려낸 4m 크기의 청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가로 4m, 세로 2m 60, 대형 화폭에 청룡이 꿈틀거리며 날아오릅니다. 긴 뿔과 휘날리는 수염, 커다란 이빨을 가진 청룡이 여의주를 향해 돌진합니다. 양주 석굴암주지 도일스님은 이 청룡을 그리기 위해 120호 화지 4장을 배접해 한 장당 100만 원의 대형 화폭 6장을 구입했습니다. 5장을 실패한 뒤 마지막 남은 한 장.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더욱 과감해진 붓질이 석굴암용, 석용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용은 어차피 도일스님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 석굴암 석자에다가 석굴암의 용이라 이렇게 성용으로 하면 어떻겠나. 보푸는 이미 있고 그 성용 도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생소하기도 하지만 청룡의 해를 맞아 올해 초 열렸던 108 청룡전이 한국미술관 개관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앙코르 전시 2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미술관이 생긴 이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앵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주 시간을 가지고 저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희도 마음이 들뜨고 기쁩니다. 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8신장, 8부 중의 하나인 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자 청정수로 몸을 씻겨준 영물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호법 선신 중에 한 분으로 불법을 외워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9마리의 용이 물을 뿜어서 아기 부처님을 씻겨 주셨다고 합니다. 구당 여홍구 선생을 은사로 서해를 연마한 도일스님은 학문적 이론에 단단한 실기, 삼천일기도의 위신력이 더해져 이제 그 명성은 해외에 이르렀습니다. 용이 막 춤추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또 이야기 들으니까 일본에 5월달에 또 초청을 받았다네요. 행운용과 권면의 용,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용 등 각기 다른 원력의 먹을 넘어 자개 등 폭넓은 소재로 날아오른 108마리의 청룡. 구군융창을 발원하며 3000일 기도로 탄생한 108마리 청룡은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한국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주목할 지역과 후보들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핵심 지역인 서울 영등포 갑으로 가봅니다. 낙후된 구도심에서 젊음의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곳은 국민의힘 김영주, 민주당 최현일, 제3지대 허은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연서 기자입니다. 영등포 상권을 대표하는 타임스퀘어는 젊은 층을 불러 모아 활기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 KTX가 지나는 영등포역은 서울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로 꼽힙니다.
그야말로 역동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이곳 서울 영등포 갑에서 이번 총선은 예측 불허입니다. 아버님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들릴게요. 예, 그래요. 예. 최현일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불렸다는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 영등포 구청장 재직 당시 영등포여가 불법 노점상 철거와 쪽방촌 공공주택 건립,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등 성과를 이뤄낸 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불법 노점상과 관련해선 민원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정비를 마쳤는데 이처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발빠른 행정력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지역에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꾸준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화이팅! 중앙정치에 등판하게 되면 대통령 5년 단임제 폐지와 선거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권력구조나 책임정치 차원에서 이런 대통령 중임제 등 좀 전향적인 정치 권력구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야당이지만 계속 문제 제기해가지고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을 바꾼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에겐 새로운 도전입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12년간 영등포갑에서 일하며 튼튼한 지역 기반을 다졌습니다. 때문에 김 후보는 검증된 일꾼, 누구보다 영등포를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저희 부모님이 과일 장사하시면서 저 키웠습니다. 저기 청과시장에서. 네, 그렇게 키웠고 저도 제 애 대학교까지 여기서 보냈고 영등포 사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꼭 나와서 이기세요.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 영등포갑의 양극화된 지형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이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문화 공간으로의 변신도 힘을 주는 대목입니다. 문화는 잘 사는 동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걸 우리 영등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뉴욕 안 가도 된다. 강남 안 가도 된다. 이런 거. 네, 그런 공약들 냈습니다. 진짜 보수를 내세우며 상대 후보들을 향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했던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겁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을 주셔야죠. 그래서 진짜 보수 허은하가 이곳에 나온 거고. 새 후보는 공통적으로 교통을 고리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 우선 추진과 당산역 2호선 구간 지하화를, 최 후보는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와 함께 호남선 정차와 경부선 노선 증편을 약속했습니다. 허 후보는 영등포역 경부선 구간을 상업과 주거, 교육 등의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3번 내리석권하고 있는 영등포갑.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승리로 돌아간 만큼 민심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인물로 이번엔 누가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예, 오늘은 예능 PD, 스타 PD 출신의 작가 한 분을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를 다룬 역사소설을 쓰신 분인데요. 이 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훈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유명 PD 출신이시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제 뵈니까 알겠어요. 근데 지난해 가을에 사명대사를 다룬 소설 제목이 포건비인데요. 네. 포건비를 출간했는데 근데 사명대사는 우리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조명이 안 됐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고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쓴 겁니까 그럼?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고향이 밀양인데요. 어릴 때 사명대사 표충 비각에서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거기 표충 비각에 나라에 뭐 좀 난리가 있으면 이게 땀이 흐르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그 사명대사하고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랐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사명대사는 그 도수를 부리시고 막 이거 뭐 신출기무로 하시고
막 이런 느낌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항상 사명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소설 그 일본의 사이메이 천황 제명공주를 쓸 때 일본에 제가 한 6개월 이상 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는다. 그거는 백제 의자왕과 일본의 그 사이메이 여자 천황하고의 그 분명히 이것도 팩트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일본에서 자료를 사이메이 천황하고 의자왕의 그런 무령왕 이런 자료를 찾는 6개월 정도 저하고 같이 일본 대학 교수가 이제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6개월을 머물면서 보는데 사명대사의 자료가 일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마모토 성이나 뭐 일본의 그 이 도쿄에도 있고 에도 성에도 그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사명의 그 이야기들이 그 교수가 저한테 이제 사명 이야기를 책으로 주길래 저는 우리나라에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대사는 그냥 도술 부리고 역사책에도 잠깐 나왔는데 야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생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사까지 만들고 그래서 이 사명대사가 어떤 분이길래 일본에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설보 화상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새로 사명대사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조선왕조 실록부터 해서. 그러면서 제가 야, 이 사명대사라는 분이 정말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영웅이셨다. 그 사료를 통해서 제가 밝혔습니다. 근데 제목은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포건비. 그러니까 좀 바로 와닿지는 않아요, 자신. 모르면 뜻을 모르면. 이 제목을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사명대사의 사명집이라는 사명대사께서 시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가 그 칼을 품고 품을 포자 칼 금자 슬퍼할 비자 칼을 품고 슬퍼하는 자기의 마음을 사명집의 시의 한 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제목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걸 포근비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그 사명의 마음이거든요. 원래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대사가 왜 칼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너무 이게 그 약간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포근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걸 제가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 사명의 심정으로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사명이 다녔던 흔적들을 따라서 그래서 그 절들을 다 강원도 고성의 금봉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사명이 처음 선임이 됐던 김천의 직지사, 그 다음에 뭐 대흥사, 그 다음에 해남에도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합천 해인사, 그 다음에 표충사 이런 이제 절들을 그 다음에 뭐 대구 동화사도 성군을 정류재란 때 성군을 또 훈련시킨 동화사 그런 흔적들을 찾아서 그냥 한 2달을 자동차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사명대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처와 다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셨네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한 말입니다. 생불이라고. 사명대사한테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도쿠가 이에야스 아들도 사명대사한테 인사를 시키고 사명대사한테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이 도쿠가 이에야스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 도쿠가는 그래서 사명대사하고 도쿠가와 이 관계 속에서 나중에 도쿠가 막부가 생기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260년간 일본과 조선이 전쟁이 없습니다. 도쿠가 막부의 유훈으로 남길 정도로 사명의 역할이 그만큼 전쟁 후에도 정말로 중요했다는 걸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서 저는 사명의 이 나중에 중국의 이여송 장군까지도 그 사명의 이 평양성 전투에 대해서 사명의 성군 이 스님의 군대가 없었으면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명이 우리가 이 임진왜란에서 좀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조선이 이 유학자 위주로서 부처 이게 불교를 스님들을 백정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지 않습니까? 다 산으로 다 쫓아버리고. 근데 그게 임진왜란 때는 그 성군이 없었으면
성군이 나중에 모든 이 보급로를 다 차단합니다. 일본에.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면 성군은 산해로 통하는 이 일본의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절은 작업자족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절에서 다 농사 짓고 해서 그게 보급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어성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상훈 작가님은 소설만 따지면 6권 내신 건가요? 네. 5작품인데 6권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내셨는데 예. 근데 그동안 이게 소재나 주제 선택할 때 뭐 특별히 꼭 역사적 인물만 선택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재를 선택할 때 이게 과연 드라마나 영화로 이게 관심이 있을까? 그 매력적인 인물을 저는 항상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로 이 매력적인 인물이 역사에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잘못 알려진 부분, 그거를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 역사가 이 진실이 아니거든요. 역사는 이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행간을 속에서 다른 자료나 유물이나 유적들을 가지고 그걸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인물, 그런 사람을 저는 항상 찾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지금 이미 다음 작품 소재를 해서 자료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100권 이상을 읽습니다. 최소한.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템은 정해졌고 그 관련된 책들을 뭐 거의 한 달에 한 4-5권 정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많이 읽어야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쓰실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까지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를 다룬 역사 소설을 펴내시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펴고 계신 PD 출신의 작가 이상훈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경기도 양주 석굴암주지 도일스님이 올해 초 신년 특별전으로 선보여 인기를 끌었던 108 청룡전을 봉축 특별전으로 다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한 붓에 써내려간 4m 크기의 청룡 그림과 이를 축하하는 가수들의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특별한 개원식 모습 영상으로 보시면서 3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